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철 교수입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경제 원리에 대해서 하나 먼저 생각해보고 이 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학 듣는 게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이 많고요. 아마 경제 원론을 보면은 제일 첫 번에 배우는 경제 10대 원리 중에 하나가 People Face Trade-offs라는 아마 원리일 겁니다. 한국말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 하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라고 번역을 보통 할 겁니다. 최근에 그거를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모든 경제 주체들은 매번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선택을 하는 순간 사실은 여러 기회비용이 따르죠.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쉽게 끝나지 않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여러 옵션들이 있겠는데 요번 사실은 이 4장 초월함수는 그동안에 좀 준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프로젝션을 제가 구매를 했고 또 이렇게 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수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선택의 문제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온라인에 업로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편집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촬영 장비가 4K이기 때문에 한 번 사실은 촬영을 하면은 한 20메가 정도, 메가가 아니고 20기가 정도의 굉장히 고용량의 화질이 나와서 이거를 편집팀에서 편집을 좀 해줘야 돼요. 이러다 보면 실시간으로 아니면은 바로바로 업로드가 좀 어려운 관계로 사실 저번에 조금의 타임락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효율성을 좀 따지면은 학교에서 촬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장 초월함수 중에 오늘 복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요게 3개가 붙은 과입니다. 여기에까지만 해서 제 연구실에 촬영을 하고 나머지부터는 학교 동영상을 제공하는 룸에서 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4장을 나갈 거고요. 제 4장의 제목이 초월함수입니다. 아마 미분 배우기 전까지 제일 어려운 과 중에 하나일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좀 어려워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어렵냐 하면 순서대로 나가면 좋은데요. 사실은 그게 좀 여의치 않은 게 뒤에 배울 것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수학책을 쓸까요?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이런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죠. 초월함수. 어렵죠? 제목부터요. 여러분, 초월이라는 게 누구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도 그 의미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로 transcend라는 게 누구를 뛰어넘다는 뜻이군요. 뛰어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ranscendental function, 말 그대로 초월함수입니다. 요걸 형용사형으로 만들었죠. transcendental function, 초월함수고요. 뭐를 초월했다라는 의미냐 하면은 대수 함수를 뛰어넘는다는 의미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방정식 이미 저한테 배우셨죠? 대수적 연산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라든가 나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대수적 연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함수들은 그렇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결과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로 나오는 결과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는 초월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장의 이 초월 함수는 대개 지수, 로그 함수인데요. 우리 경제학 과목이니까요. 복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자체로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 복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웁니다. 그래서 복리, 지수, 로그함수를 이렇게 묶어서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삼각함수부터는 그 학교에 있는 그 촬영룸에서 촬영을 해서 콘텐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리라는 거는 제가
이미 방정식 부등식 할 때 설명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이자에 이자를 준다는 얘기죠. compound interest라고 영어로 말하고요. 그냥 복리법 하면은 영어로 compounding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자에 이자를 준다는 의미에서 interest on interest죠. 자, 여기서 복리에서 중요한 게요. 이 명목과 실효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책에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나왔는데 좀 잘못됐고요. 실효 이자율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 복리 과정에서 공식을 하면서 특수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초월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이 무리수 2라는 무리수 2의 극한값을 유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무리수 2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지죠? 무리수 2가 뭐야? 제가 조금 이따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이렇게 배울 거고요. 이거 다 배우고서 맨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모형이라는 것까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 1, 2, 3을 이번에 커버하려고 하고요. 말씀드리지만 삼각함수부터는 학교에 있는 강의룸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드가 있으니까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왜냐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요. 자, 먼저요. 여러분 복리는 배웠죠? 복리는요. 이자에 이자를 준다 라고 하는데 이 책에 처음 보면은 이제 저금리 시대 복리의 마술을 노려라 라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 기사에 보면 이제 주로 은행들이 나와 있고 복리라는 게 굉장히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저금리 시대에 이 복리의 마술을 노려서 잘 은행 가입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제가 기사를 하나 더 놨습니다. 뒤에 후속 기사는 이렇게 놨는데 버핏이 사랑한 소비자 독점비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인가? 자,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할아버지 누구죠? 네, 그 유명한 벅셔 해서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입니다. 뭐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부자라고 하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식의 신이에요. 말하자면 주식 투자에서 주식만으로 투자해서 전 세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 거부가 된 사람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볼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벅셔 해서웨이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투자회사래요. 지난해에도 4.6% 투자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시장은 2.1% 성장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장 수익률보다 2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네요. 1965년부터 왜 65년이냐면 벅셔 해서웨이가 창업한 연도가 1965년입니다.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19.8%래요. 와, 붉은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대단히 높은 수익이죠. 연 20%씩 수익을 냈답니다. 누적 수익률이 51만 3,055%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아마 이 말이 굉장히 와닿을 것 같은데요. 65년에 이 회사에 10,000원을 투자했더라면은 지금 51억이 된대요. 와, 여기서 좀 의아하죠? 아니, 10,000원이 정말 51억이 될까? 51억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에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이자율이 불어나죠.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47년간 복리 계산하면은 실제로 51억이 나옵니다. 65년에는 뭐 저는 여러분들도 안 태어났겠지만 저도 이때는 안 태어났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이 앞으로 태어날 저를 위해서 65년에 이때 바로 벅셔 해서웨이에 10,000원을 투자했더라면은 글쎄요, 뭐 지금쯤 한 51억이 현금으로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복리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요 기사를 참고하시는데요. 여러분, 원금을 P라고 했을 때 N년 후의 가치가 얼마냐 라는 게 복리로 계산됐을 때 이 공식은 이미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맞죠? 당시 방정식과 부등식 할 때 칠판에 써서 유도를 했는데 P의 1 플러스 I의 N승입니다. 만약에 이게 1년짜리 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다 써볼까요? P의 1 플러스 I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금 이자입니다. 맞죠? 이자가 만약에 10%다 그러면 I 대신에 0.1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P
P 곱하기 0.1 원금 이자죠. 이게 1년이라면 2년이면 두 개가 곱해지기 때문에 제곱이 되고요. 3년이면 3승이 되고요. N년이면 N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는 게 보통 뭐냐면 경제 원론 정도 수준에서 배우는 건데요. 오늘은 이것보다도 더 어렵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 2라는 상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목표예요. 자, 일단 차례도 나가보시죠. 지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복리지만 어떤 식으로 이자를 줬죠? 1년에 한 번 이자를 줬죠? 맞죠? 근데요, 1년에 여러 번 이자를 주면 어떨까요? 아,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거죠. 똑같이 10%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저금이. 그러면요. 10% 이자를 준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을 저금했을 때 10만 원의 이자가 나오겠죠? 10만 원의 이자가 나오는데 중간에 10% 이자를 중간에 6개월치 한 번 주고 그리고 1년 한 번 주고 이러면 한꺼번에 이자 주는 것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1년에 한 번 대신 1년에 K번의 이자,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K번의 이자가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N은 NK로 변경되고 N년 후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바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늘 제가 느끼지만 모든 교과서들이 굉장히 불친절하죠. 예.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1년에 1회를 주면 1 플러스 i죠. 맞죠?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원금이 1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1 플러스 i일 겁니다. 원금, 이자. 맞죠? 그죠? 근데 이거를요, 이제 이 이자를 1년에 2회를 줍니다. 1년에 2회를 주면은, 보세요. 1년에 2회를 주면은 1 플러스 2회를 주니까 2분의 i겠죠. 왜냐면 반 주니까요. 맞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원금으로 해서 이자가 붙겠죠. 맞죠? 그래서 2분의 i 이렇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1 플러스 2분의 i의 제곱이죠. 자, 요거는 뭐예요? 똑같이 이자를 주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경우. 요건 어떻게 준 거죠? 1년에 2회를 주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랑 여기 비교해 보시면은 1년에 2번을 주니까 이 i가 2회니까 2로 나눠줘야 되죠. 맞죠? 만약에 K번을 준다면은 이 2 대신에 K로 되겠죠? 맞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1년일 때 1이었고 2년일 때 2였죠. 2년일 때 2가 아니고 2번 줄 때 2였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NK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에 K번 이자를 주면은 원금이 필요하고 하면은 1 플러스 원래 I는 명목이자율인데 이거를 K로 나누고 NK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I는 뭐죠? 예, 명목이자율이죠. 명목이자율이고 연간이자율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이미 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궁금하냐면 1년에 이자를 1년 후에 한꺼번에 받는 거랑요, 중간중간에 이자를 정산해서 받은 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이자가 더 많을까 좀 궁금하죠. 같을까요? 적을까? 자, 이걸 가지고요 그래프를 표시한 게 있어요. 요거는 the effect of compound interest with the initial investment of $1,000 and 20% annual interest compounded at various frequencies.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먼저 녹색을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10년 단위로 기준으로 했고요. 이거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교훈, 복리라는 게요, 이자를 주는 게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1000불을요 20% 이자를 주면은 10년 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6배 되죠. 일단 많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게 파란색 선입니다. 이연리라고 돼 있죠. 보세요. 이렇게 이자죠. 이자를 이만큼 받았습니다. 원금이랑. 자, 2년 될 때는 더 성장하는 게 얼마만큼 성장하냐면
방금 받았던 거에다가 그걸 원금으로 해서 다시 성장을 하죠. 이렇게요. 역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단위라면 어떻게 표시되겠어요? 복리가 아니고. 단위라면 당연히 직선으로 표시되겠죠. 맞죠? 왜?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니까. 여기서는 복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재밌는 거는 이얼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쿼터리하게 이자를 주면은요 요거보다 높죠. monthly하게 이자를 주면 더 높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continuously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자를 매일 주는 거예요. 쪼개서 365일로. 아니면 더 쪼개면 어떻게 되죠? 시간별로 주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면 이렇게 매끈한 곡선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10년이 있었을 때 한 1000불 정도가 차이 나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아, 이자를 중간에 정산해서 다시 예금하는 게 1년 후에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실제로 그럴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실효 이자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거를 실질 이자율이라고 됐는데요. 오타가 났어요. 실효가 돼야 맞습니다. 그 대부분 저명한 교과서에서 이걸 실효라고 아마 처음 책이 나와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참 이게 고민이죠. 원래 하려고 했던 교재는 뭐 그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쉬운 교재를 택했는데 뭐 이런 약간의 뭐 오타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래 교과서에 나오는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는요 거시경제학에서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의 차이가 바로 물가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실질이자율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실효이자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영어는 제대로 써놓으셨더라고요. Effective interest rate은 실효이자율입니다. 여러분 실효이자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그 얘기예요. 자, 1년에 한꺼번에 이자를 줄 때랑 그리고 중간중간 정산할 때랑 다르죠. 맞죠? 그죠? 자, 요 공식은 뭐냐 하면요. 원금을 1로 보고요. 기간을 1년으로 볼게요. 원금이 1이에요. 1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1년 후에 실효이자율은 얼마일까를 표시한 거예요. 1 플러스 i의 EFF라는 건 무슨 말이죠? 1 플러스 1년 후에 실효이자율은 이란 얘기죠. 실효이자율은 1 플러스 KI를 K로 나눈 거에 K. 저게 무슨 말이죠? 방금 전에 이 공식 했잖아요. 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였죠? 요거? 이게 1년에 K번 이자를 주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공식이랑 똑같아요. 이 공식이랑. 자, 왜 똑같냐 하면 여기 P는 원금이었는데 원금이 1이라고 했으니까 P가 1이죠. 그죠? 맞죠? 그리고 1 플러스 KI NK인데 N이 1년이었으면 N이 1이죠.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실효이자율을 할 때 원금이 1이고 기간이 1년으로 가정해보면은 실효 원금을 포함한 실효이자율을 EFF라고 하면 1 플러스 i의 EFF는 1 플러스 i의 K를 K승으로 나눈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효이자율의 정의는요. 연간 여러 번 복리로 주어지는 경우 얻게 되는 연간 이자율이 바로 실효이자율입니다. 여러분 실효이자율과 그리고 실효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은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실효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그래프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1년 동안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6개월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게 더 낫고요. 6개월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3개월에 걸쳐서 받는 게 낫고요. 예를 들면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매달 이자를 받는 게 1년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것보다도 더 높게 되는 거죠. 그것은 복리로 계산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이자율이 더 높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요 뭐냐면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첫 번째 우리 행 보실까요? 명목이자율을 1%라고 가정해 볼게요. 1%로 가정해 보면 명목이자를 1%로 가정해 보면은요. 이자를
1년에 한 번 주면은 1% 나오겠죠. 근데 반기에 한 번 준다는 얘기는 1년에 두 번 주죠. 1년에 두 번 주면 1.003%예요. 분기에 한 번 주면은요. 그럼 1년에 네 번을 주는 거죠. 1.004, 월에 한 번 주면 1.005, 하루에 한 번 줘도 005, 연속복리도 1.005.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죠. 우리 맨 마지막을 볼까요? 이자를 50%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반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월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굉장히 숫자가 증가하죠. 연속복리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매일 혹은 매 시간, 뭐 심지어는 매 초당 이자를 준다고 하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자를 횟수, 여기 제목이 복리 횟수에 따른 실효이자율이라고 돼 있죠.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이자를 중간중간에 정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효이자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주로 썼듯이 이 연속복리라고 하는 거는 거의 1시간 단위로 줬다가 나중에 무한대 단위로 이렇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은행이요, 복리로 보통 연이율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효이자율을 고려하면은 요거보다 더 낮게 준다는, 이런 결론이고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현상은 되게 적금이라는 걸 은행에서 마련하죠. 적금, 1년짜리 적금도 있고요, 2년짜리 적금도 있고요. 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년짜리 적금 정도는 제가 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혹시 5년짜리 적금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걸요. 네, 왜냐하면 5년짜리 적금이면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이자에 이자, 이자에 이자, 복리의 마법처럼 보셨지만 의외로 굉장히 높은 금액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은행들이 이렇게 5년짜리 적금은 전혀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연속 복리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연속 복리, 영어로 continuous compounding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교과서가 그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 식을 써놓기 전에 이제 보통은 요 식을 이해하라고 보통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렵죠? 그죠?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게요, 상수 2에 관한 정의거든요. 상수 2에 관한 정의인데, 조명을 위해서 잠깐 요걸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밝게 보일 것 같아서. 교과서에는 이걸 H로 표현했거든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2 플러스 H분의 1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요 얘기를 좀 하려고요. 요 얘기를. 이번 전반부 주제는 바로 이 자연상수 2입니다. 이 자연상수 2는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파이랑 더불어 대표적인 무리수입니다. 아직 겁내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 교과서 로직이 조금 어려워요. 먼저 이거를 먼저 이렇게 딱 써놨죠. 자연상수가 이거다 라고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요 앞에 보면은요, 이 지수함수예요. 이게 뭐냐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지수함수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수함수를 이렇게 썼죠, 그죠? y는 ax고요. 이 a라는 건 상수예요. 상수고, 여기 보시면은 x라는 걸 점점 줄이고 있죠. 맞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에서 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점점 반으로 줄이는데, 사실은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되는데, 지수를 반으로 줄일수록요, 요 뒤에 소수점 뒷부분들이 반으로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과서 로직은 이 자연상수 2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수를 반으로 줄이니까 소수점 자리가 반으로 줄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702717인데 여기 3513 반으로 줄었죠, 그죠?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140548인데 사실 반으로 줄은 거죠. 여기 28 보이세요? 사실 반으로 줄은 거거든요. 56 보이세요? 28에 반 곱하기 2 하면 56이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줄일수록 반으로 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 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이 값이 주는 거랑 비례상수를 찾아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비례상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이 일종의 A값이 비례상수인데 예를 들면 y는 2x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2가 비례상수예요. 왜냐하면 x가 1 증가할 때마다 y가 2배씩 증가하잖아요. 1이면 2, 2면 4. 맞죠? 이걸 비례상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유도했냐 하면은 제 말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들으십시오. 왜냐면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교과서 로직이 아니고 제가 뒤에 슬라이드를 좀 다시 첨부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다시 말하면 이 x가 주는데 값이 말씀드린 대로 반으로 떨어지죠. 반으로 떨어지는데 요 비례상수를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상수를 도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교과서에서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로직이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자연상수에 관한 정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거 중에 2배씩 가는 것만 비례상수로 놓은 거예요. 2배씩 가는 거, 2배씩 가는 거 비례상수로 놓으니까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2.3 얼마로 이렇게 보면 2.3으로 다 갔죠. 그죠? 그죠? 라는 거는 비례상수가 2.3이다 라는 것에서 해서 그죠? 예, 여기 10에 2.3을 비례상수로 해서 요거를 왜 안 나오나? 예, t로 치환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없어졌네. 예. 깜짝이야. 제가 뭘 잘못 만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례상수를 통해서 이 값을 유도를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값이라는 게 원래 이 값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이 값을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정했죠. 여기서 n분의 1을 t로 치환하면은요. 요 과정을 거치면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t로 치환할 수 있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t는 0으로 가야 돼요. 예. 요거 n은 당연히 t분의 1이 되겠죠. 여기서 이 식이. 그죠? 이 식이. 그래서 맨 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 이거랑 똑같은 식이죠. 아까 말한 거랑.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복리 같은 경우 요거 지울게요. 우리 연속복리인 경우 실효이자율을 이렇게 썼었던 거 기억나시죠? 맞죠? 우리 아까 썼었죠? 이게 뭐였죠? 원래 이자율이 i죠. 명목 이자율이 i였다면 k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경우 i를 k로 나누고 nk고 k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네.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네. 이거를 뭘로 표시하냐면은 아까 식을 변형을 한 거예요. 변형을 했는데 어떻게 변형했냐면은 i를 이렇게 써가지고 왜 이런 모양으로 변형했냐면 요게 2의 정이니까. 그래서 P2의 IN이라고 요런 공식이 유도됩니다. 설명 다시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P는 원금, E는 자연상수, I는 이자율, N은 기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연속복리에 대한 실효이자율은 1 플러스 I의 실효이자율은 2i다. 그래서 실효이자율은 2의 자연상수 2의 i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데요. 자, 요 앞을 잠깐 다시 가볼게요. 결론은 요거였죠. 요거 한번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보세요.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p에 조금 이쪽에다 써볼게요. 계속해서 써먹어야 되니까. 리미트 k를 무한대로 보낼 때요. p의 1 플러스 k의 i의 n k가요. 뭐였냐면요. p의 2의 in. 맞죠? 네.
자, 우리 요게 실효이자율이었죠? 예. 이거는 뭐냐면은 P를 1로 본 겁니다. 원금을 1로 보고요. N을 1로 봤기 때문에 IEFF는 EI 여러분 이 식이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단축이죠. 원금을 1로 보고 1년으로 본 거죠. 1년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우리 이런 걸 왜 하죠? 왜 하냐면 그 자연상수 2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명목 이자율을 알면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이자율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교과서 로직을 좀 따랐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부터요. 자, 저는 예전에 기억을 더듬으면은 학부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생겼을까 도대체? 라는 오리진을 알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자연상수 2를 배웠고요. 결론적으로 자연상수 2라는 게 이렇게 연속 봉위에 있어서 실효이자율을 자연상수 2로 나타낸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아마 딱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먼저 요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조금 탄생부터 차분히 왜 나왔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한번 좀 같이 공부해 보시죠. 그 자연상수 2 영어로는요 이거를 constant 2라고 그래요. 영어가 조금 전 느낌이 좀 더 쉬운데 사실은 자 무슨 말이냐면 constant 2라는 거는 고정돼 있는 숫자라는 거죠. 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2라는 거는 마치 1 연속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지 1 아니면 5 아니면 7 아니면 루트 2처럼 일종의 고정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걸 constant 2라고 그래요. 이거는 뒤에 로그 배우면 좀 연관이 되겠는데 사실은 언제 이게 발견이 됐냐면 17세기에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합니다. 여러분 네이피어라는 사람은 로그를 처음 만든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예. 그리고 18세기에 사실은 베르누이라는 수학자가 이 2를 정의해요. 베르누이가 누군지는 나중에 정말 많이 나와요. 뭐 뒤에 베르누이 분포도 나오고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자, 요것도 넘어갈게요. 자, 우리 베르누이에 대해서요. 조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하실 거 왜 2야? 베르누이였으면 B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예. 사실은 베르누이의 제자가요. 오일러예요. 여러분 오일러는요. 뒤에 나오는데 안 나오는구나. 예, 뒤에 나오지 않았나요? 예, 뒤에 썼는데 오일러의 스펠링이 2죠. 그죠? 예, 2로 시작해요. 예, 레온하트 오일러거든요. 예, 그래서 요 2를 땁니다. 예, 재미 별로 없으셨죠? 자, 우리 베르누이부터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써봤는데 잘 보십시오. 이 베르누이 방식을 한번 따라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이를 이해하는데 편한 로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원금이 1이 있어요. 그리고 이자를 100% 준다고 해볼게요. 1년의 이자율이 100%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베르누이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우리 뒤에 통계에서도 배울 텐데 확률 통계에서도 베르누이 분포를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베르누이가 굉장히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최대 수익이 얼마일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가정을 해본 거예요. 원금이 1이고 이자율이 100%예요. 이걸 가지고 투자를 했었을 때요. 1년간 투자를 했었을 때 최대 수익이 얼마일까? 라는 거죠. 여러분 최대 수익은 2죠. 언뜻 생각하면. 맞죠? 맞잖아. 100%라고 그랬죠. 이자가.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써놨는데 0년과 1년이에요. 그러면 1인데 이거를 100%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금했어. 그러면 1이 되죠? 맞죠? 이건 무슨 말이야? 원금. 이자가 1이 돼요.
토탈 2예요. 맞죠? 이거 되잖아. 그렇죠? 이거를 굳이 공식으로 쓰면 1 플러스 1의 1승이죠. 무슨 말이야? 원금, 이자가 100%니까 1이잖아. 1년 1승. 그래서 2. 맞죠? 그러면 1을 1년 동안에 100% 이자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수익은 2인가요? 자, 여기부터 의문이 생긴 거예요. 2인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근데요. 만약에 100% 이자를 주는데 6개월만 하고 해지를 하고요. 제가 다시 볼게요. 어느 금융기관이 있어요. 어느 금융기관이 있는데 그 금융기관은 돈을 맡기면 1년에 100% 이자를 줘요. 물론 중간에 해약해도 그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년을 그냥 맡기면 2가 돼요. 맞죠? 근데요.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6개월 때 해지를 했어. 6개월에 해지를 하면 얼마를 받죠? 이렇게 받죠. 자, 이게 무슨 얘기야? 1은 1로 와요. 왜냐면 원금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자는 0.5죠. 맞죠? 그러면 6개월에 내 돈이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0.5가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거를 또 저금해요. 1.5를.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1이 되죠? 맞죠? 그리고 1에 관한 이자를 줄 거예요. 0.5. 근데 문제는 이 0.5죠. 이자를 받은 것도 저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0.5에다가 다시 여기에 2분의 이자를 주면은 0.025예요. 여러분 이거 다 합하면 토탈이 2.25가 나와요. 이거를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아까 이 공식 기억나세요? 이거 1 플러스 KI분의 NK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이거죠. 다시 말하면 원금이 1에다가 플러스 I의 뭐예요? 2잖아요. 맞죠? 2회 주니까 에다가 제곱이죠. 왜? 똑같이 1 플러스 2분의 I니까. 근데 I가 뭐였어요? 1이었잖아. 100% 이자를 준댔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이렇게. 이거잖아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2.25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공식의 위력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냥 어느 은행에 1년을 맡겨놓는 금액과 중간에 해지라고 또 맡겨놨어요. 이게 금액이 다르죠. 더 늘어났잖아요. 맞죠, 제 말?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더 부지런해서요. 금융기관을 4곳을 다니면서 3개월 후에 해지하고 또 예금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하고 또 예금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하고 또 예금하고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4분의 1분의 4승이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2.4414예요. 그럼 아까 2.25보다 많아졌네요. 3개월마다 재투자하면은 아까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일매일 이러면 어떨까? 365. 그러면 이게 1 플러스 365분의 365죠. 이거 계산하면은 2.7181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죠? 이보다도 당연히 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쪼개면 쪼갤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요. 베르누이는 여기에 관심을 가졌죠.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갔었을 때 원금 1을 100% 이자율로 복리로 굴렸을 경우에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 라는 거예요. 자, 최대 금액을 구하려면은 공식을 써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교과서 공식 요거 제가 그대로 써놨죠. 맞죠? P 1 플러스 K분의 I의 KN 요게 교과서 공식 그대로입니다. 자, 무한대로 가면은요 이 K가 무한대로 가야 돼요. 맞죠? 그죠? 맞죠? 무한대로 갑니다. 자, 무한대로 가면은 H를 무한대로 보내고 1 플러스 이게 무한대로 가죠. 요게요 H분의 1분의 H입니다. 1로 계산하니까 요거죠. 그죠? 여러분 요걸 계산하면은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2.7182가 나와요. 이게 반복이 되냐면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걸 2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쭉 계산하면 끝도 없는 숫자를 계속 쓸 수는 없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2라고 정의한 거예요. 자, 2의 의미가 뭐죠? 그러면은요. 사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원금을 1년 동안 100% 이자율로 얻어질 수 있는 최대 수익이 2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게 숫자로 나타내 주는 거죠. 숫자가 얼마인데요? 예, 2.718이라는 숫자입니다. 물론 뒤에 더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한수죠. 여러분 이 숫자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다고 그랬죠. 이 네이피어라는 사람은 로그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로그표라는 걸 만들어요. 이 로그표에 사실은 2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언급을 안 했죠. 근데 베르누이가 이것을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야, 이게 이런 게 있네. 다시 말하면 원금을 1년 동안 100% 이자율로 얻어질 수 있는 최대 수익이 얼마일까? 대략 2.718이라는 겁니다. 상수죠. 이게 2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세요. 복리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였잖아요. 이거 복리를 구하는 공식이 원래 이거였잖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P에 그죠? 이거 똑같습니다. 1 플러스 K의 I. 왜냐면 원래 이자율에서 K번씩 쪼개니까. 그리고 K의 N. 이거 이제 이해 가시죠?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K를 무수히 늘렸을 때 얼마의 숫자가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미트 K를 뭘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낼 때라는 숫자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1년으로 하면은 이게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P를 1원으로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K 대신에 H로 쓰면은 바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2예요. 그러면 2를 이제 쉽게 좀 생각되나요? 2라는 게 별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을 1로 보고 이자율을 100%로 봤을 때 1이라는 것을 복리로 계속해서 무한히 뺐다가 넣었다가 반복하면은 얼마의 숫자가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2.718이라는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2라고요. 조금 쉬워졌나요? 예, 이게 2예요. 이 방식을 이렇게 유도해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식으로 유도해도 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쉽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2를 이렇게 정의했죠? 2를 이렇게 정의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 복리를 보면은 P를 그대로 두고 요걸 2로 정의했을 경우 IN이 남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사실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번 더 반복해 주자면요. 자, 요거 이렇게 지울게요. 이제 지우고요. 예, 지우고요. 2라는 게 원금을 1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100% 해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야?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1 플러스 1은 2죠? 1승? 예, 이자를 2번 하면은 2.25, 4번 하면은 2.44, 매일매일 준다면은 2.7181. 그죠? 이거를 반복하면은 이렇게 특정 값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특정 값이 얼마냐? 2.7182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2냐라고 하면은요, 이 베르누이가 사실은 제일 처음 이 로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베르누이 제자가 그 유명한 오일러예요. 오일러 공식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오일러는 스위스 바젤 출신입니다. 그냥 참고로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스위스는 모국어가 2개예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있고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일러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기반한 사람인데, 이 EU를 O이라고 읽어요. 독일어로. 그래서 오일러죠. 오일러인데 왜 O로 안 쓰고 E로 썼냐가 아니고 이게 오일러라고 발음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의 자기 이름을 딴 거죠. 예, 책을 내면서 이걸 E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저런 로직, 다시 말하면 리미트 H가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H분의 1분의 H. 맞죠? 저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예, 복리 계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게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2.718128이라는
일정 숫자에 수렴을 한다는 거죠. 저걸 그래서 2로 정의를 한 겁니다. 특정한 극한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쉬워지셨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렇고요. 그 2는요. 왜 우리는 경제학에서 2를 배우냐면 그 특정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그 2가 아까 2.71828 이렇게 계속 나가는 무리수라고 그랬죠? 맞아요. 무리수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초월 함수잖아요. 이 2를 초월수라고 해요. 왜냐면 왜 초월수냐면 유리수, 계수, 다항식으로 이거를 못 만들어요. 이 수를. 다시 말하면 어떤 유리수를요.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고 빼서 2를 만들 수 있냐면 못 만든다는 거죠. 이건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파이라는 게 3.14라는 거랑 같죠. 여러분 파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원주율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그 원이 있는데요. 지름이 1이에요. 지름이 1인데 여기가 1이야. 직경이 1이죠. 이 둘레가 얼마일까? 둘레를 계산하면은요 3.1415 점점점점 계속 나가요. 근데 매번 숫자마다 3.15 얼마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한 겁니다. 뭐라고? 요 원의 둘레를 파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해 가셨죠? 2도 같은 거예요. 2가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1이라는 원금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따지면요. 은행에 넣었을 때 100%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최대한도로, 다시 말하면 무한대 개념을 사용해서 최대한도로 이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입니다. 일종의. 예, 마치 파이랑 같은 이런 초월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연상수예요. 왜 자연상수라고 하냐면요. 여러 분야에서 계산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 일을 좋아해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뒤에 이제 중간고사 보통은 중간고사를 저희 코로나 때문에 기말고사 때 아마 한꺼번에 볼 가능성이 많은데 대개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 배우는 게 미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미분을 하면은 수식의 변형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y는 ax를 미분하면요 미분을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걸 1차 도함수라고 뒤에 가서 나오는데 미분하면은 x a에 x-1승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식에서 변형이 일어났죠. 변형이 납니다. 두 번 미분하는 걸 이제 이게 도함수라고 하는데 두 번 미분하면은 이게 x-1이 다시 한 번 나오고 a의 x-2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두 번 미분할 때마다 원래 식에서 굉장히 변형이 일어나요. 그랬는데 수학적으로 이 2를 미분하면은요 그냥 2x가 나와요. 자, 요거 y는 2x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x 대신에 요거 a 대신에 2를 썼어. 여러분 a 대신에 2 쓸 수 있죠? 왜? a가 뭔데? 아니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냥 a라는 자연수 대신에 2를 쓴 거예요. 2를 쓴 겁니다. 쓸 수 있죠, 그죠? 예, 쓸 수 있어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2x로 나와요.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2x가 나와요. 되게 재밌는 수학적인 성질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학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분해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분해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미분 시 자기 자신에 나온다는 거죠. 지수함수로 미분 시. 이 굉장히 이런 특질 때문에 이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분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식이 변형되면 또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수 로그 함수에서 뭐냐면 a 대신에 요 2를 미추로 하는 x를 했을 때 미분하면 이게 x분의 1이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요건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런 성질 때문에 2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적분에서도 뭐냐면은 그 전체 면적이 1부터 아까 2라는 게 실제로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2.7181에 해당하는 숫자고 이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했을 경우에 요 면적이 1부터 2까지 했을 때 x분의 1승을 적분하면 1이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이 2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금융에서 특히. 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2라는 거는요, 리미트 h를 무한대로 보낼 때 1 플러스 h분의 1분의 h고요. 실제로 이거는 2.718이라는 숫자로 나타낸다는 거고요. 교과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h분의 1을 t로 치환한다고 그랬죠. t로 치환하면 t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t분의 1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수를 미수로 취하는 거를, 자연수 2를 미수로 취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 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로그 2x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lnx라고요. 요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의예요. 왜냐면 매번 쓸 때마다 로그 2x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ln, 내추럴 로그 x, 이렇게 그냥 기호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금융과 경제학에서 일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응용이 됩니다. 특히 뭐 인구가 성장한다거나요, 아니면은 뭐 요즘처럼 가끔 그런 거 시뮬레이션 한 거 뉴스에서 아마 보실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뭐 확산한다 이런 거. 그래서 바이러스 개체수가 증가한다든가, 혹은 성장 모델로 많이 쓰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100% 성장을 했을 경우에, 그 1회 성장을 할 경우에 최대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런 성장 모형을 할 때 많이 응용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성장하고 1회 성장하는 걸 기준으로 2.718 얼마로 이렇게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나타내 준다면 이렇게 나타내죠. 예를 들면 1회 성장하면 2잖아요. 2회 성장하면 2제곱이죠. n회 성장하면 2의 n승이겠죠? 맞죠?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굉장히 쉽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1 플러스 h분의 1분의 h, 예, 요게 이제 성장률을 100% 경우에 이제 요걸 우리는 2라고 표시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성장률이 반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0.5면은 2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맨 마지막에 적은 공식이 있었죠. P의 2의 IN이라는 공식. 맞죠? 그죠? 맞죠? 요 I가 뭐예요? I가 이자율이었고 여기 횟수였죠. 횟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기야, 성장률이. 예, 반이면 요거를 2분의 1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수가 성장률 기간이랑 나타내면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공식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게 요거잖아요. 제가 아까 맞죠? 그죠? 조금 더 쉬워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쉬워지셨나? 그래서 요 공식을 이해할 때 이게 훨씬 더 아마 로직하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핵심은 이 2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뒤에 계속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거거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그래도 제가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뭐 대략은 안다는 상태에서 좀 리마인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배우고 로그함수 배우고 이것에 대한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 로지스 리그레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 진행할 건데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